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쪽 주주나 대표나 이사나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세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경매 멘토 빌딩 남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1인 법인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큰 상황에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법인은 딱히 개인보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처음 시작하면은 작은 돈이라도 아깝고 뭔가 이게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단점이라고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료가 들어가요. 그 기장을 해야 돼. 기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두고 합니다. 세무사를 두고 해가지고 그 세무사님이 다 내가 쓴 비용과 들어온 돈, 나간 돈, 때로는 뭘 어떻게 하는 돈, 이런 것들을 다 기장해야 돼요. 그걸 왜 기장해야 돼? 나중에 이제 세금 관계가 투명하게 나와야 되니까. 법인에 내가 돈을 넣고 나중에 그 법인을 내가 대표라고 해서 막 뽑아가지고 막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세무사님이 매월 기장을 해야 되는 그 세무사님께 드리는 비용, 이 기장료인데 이게 얼마예요? 기본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또 하나, 1년 정도 지나면 1년을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걸 조정료를 또 세무사님이 받아요. 그럼 최하 30만원 정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달 한 15만원 정도 나간다 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최하로 30만원 정도 조정료로 나간다. 사업이 많아지면 이 조정료도 올라가요. 세무 기장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인 부동산 법인의 단점, 첫 번째가 기장료와 조정료. 아무튼 이런 고정 비용이 지출한다. 처음 시작한 사람은 돈이 벌어들이는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익 남는 게 별로 없어. 월세 들어오고 나가고 소액 투자로 했는데 뭐 들어온 것도 뭐 얼마, 또 이자 나간 거 해가지고 들은 뭐 한 얼마 안 남았고, 때로는 전세를 냈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매매도 안 했으니까 수익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년 정도 가는데 특별히 기장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세무사님한테 기장료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솔직히 좀 아까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중과세를 문다. 다시 말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 과밀 억제 권역이 뭐냐면 하도 회사가 서울에 많이 짓는 거야. 서울에 회사를 많이 지으면 세금이 서울에만 나가고, 지방 사람들도 회사는 운영은 지방에 하는데 본사를 꼭 서울에 둬. 왜 그래요? 외국인들이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서울에 예를 들어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다라는 명함을 탁 돌리면 일단은 괜찮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동네에 사무실 조그맣게 내가지고 법인 사무실 본점이라고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이 주소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지방이 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과밀 억제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밀되게 회사들이 설립되는 걸 막으려고 이 과밀 억제권을 설정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주변에 있는 곳이에요.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이런 곳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때로는 다른 데 있는 법인을 다시 전입으로 들어오거나, 하여튼 이러면서 부동산을 그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물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2배에서 3배 정도 더 물어야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0억짜리 200억짜리 빌딩을 하나 4억을 사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아깝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낼 수는 있는데, 뭔가 우리가 처음에 지금 경매를 해가지고 1인 부동산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뭐 빌라 하나 사고 뭐 아파트 하나 샀는데 취득세가 2배, 3배 내면은 이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개만 사요? 2개, 3개 계속 사는데 계속 나가잖아. 근데 이게 5년 이내의 법인들은 이게 중과세를 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금 취득할 때 취득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이게 또한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다 주소를 옮기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인을 낼 때 법인 사무소 주소가 자기 집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내서 하는데 사무실 내면은 또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임대료가. 근데 임대료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각자 집으로 하는데 집이 서울 과밀억제권역이야. 그러면 거기 과밀억제권역에 내서 부동산을 사면 5년 동안 취등록세를 2배, 3배를 계속 내야 되니까 우리는 작은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돈이 없는 사람인데 단돈 1, 200만 원이라도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다른 지방, 다른 지역에다가 법인 주소를 내서 설립을 해요. 그렇게 법인 주소를 내서 설립을 하면 또 뭐가 문제야? 우편물을 잘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 쪽으로 계속 우편물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경매로 낙찰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우리한테 계속 우편물이 온단 말이야. 근데 지방에 가 있으면은 사무실이 거기로 가면은 우편물을 잘 못 받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에서 이 과밀 억제권역에서도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디지털 단지는 그거를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과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폐지해 준 거예요. 아무튼 그쪽에 사무실 법인 주소를 빌려주는 거기서 사무실을 내면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중과세를 물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방에 부동산이 있거나 지방에 뭐 친정이 있거나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아니 친구 집이 있으면 그 지방에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법인 주소를 옮겨놓으면 돼요. 근데 이 우편물은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봐줘야지. 보내주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가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점은 뭐예요?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중과세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지방에다가 법인을 내야 된다. 이게 좀 단점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이 뭐냐면 돈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이거는 솔직히 부동산 법인을 하건 무슨 법인을 하건 법인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원일이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인을 만든 그 주인도 나하고 이원일이고 대표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는 원래 월급 받는 사람이고 이 법인이라는 거는 이원일을 개인하고 맞먹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법인도 주민세 같은 거 내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사람으로. 그 법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뭘 했다고 그러면 돈을 번 거를 내가 대표나 주주라고 해가지고 막 빼가지고 내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법인이 다 갖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법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부동산 한두 채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사 먹고 뭐 이렇게 냉장고도 바꾸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법인으로 사업을 해서 부동산 사업을 했으면 거기서 돈이 좀 남았잖아요. 수익금이. 그럼 바로 또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배당을 받거나 주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표니까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요? 그 회사에서 법인 대표를 한다? 막 이렇게 주주는 해도 상관없어요. 주주는 뭐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삼성 주식도 사고 현대 주식도 사고 그러니까 주주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표를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임원을 하거나 막 이러면 월급을 안 받으면 또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세청에서 찍히기 때문에 그 사업장 4대 보험 내는 사업장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4대 보험 해라고 그러고 거기서도 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아야 돼요. 월급을. 아무튼 이렇게 배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그렇게 법인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배당을 받아도 저기 거기다 다 묻어놓고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재투자. 그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아도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이 법인에서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자꾸 돈 빼고 뭐 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거를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거기 투자를 해요.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릴 때까지는 번 돈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번 돈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이게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도 사고 주택도 사고 하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임대사업자를 하면 4대 보험이 어떻게 나와요? 의료보험 같은 게 어떻게 나와? 의료보험이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와. 그럼 직장에서 의료보험 내는 것보다 엄청 많이 내죠? 너무 힘들어져. 근데 법인으로 하잖아요? 법인 대표로 해가지고 내가 의료보험을 하면은 상당히 의료보험이 적게 들어. 이런 건 단점은 아니죠? 그죠?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1인 법인 부동산 사업할 때 단점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장료와 조정료가 든다. 두 번째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할 시에 중과세를 물어야 된다. 세 번째가 돈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쓸 수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뭔가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겠다. 그럼 분명히 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쪽 주주나 대표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세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법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경매 멘토 빌딩 남자의 별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